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빨리빨리가 익숙한 시대라지만 최근 들어서 속전속결 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였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작했고요. 또 요즘 1020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앱이 있죠. 바로 틱톡. 이 틱톡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최종 매각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반도체 IT 시장 유례없는 격변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경제 뉴스가 참 많네요. 예. 자, 오늘 이 틱톡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틱톡을 얘기하려면 이 회사가 뭔지, 이 틱톡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1020 세대는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성세대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틱톡이 어떤 앱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틱톡은 유튜브와 같은 공유 앱 서비스인데요. 어플을 다운받은 뒤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다양한 표정이나 행동, 메이크업 등을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네.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데요. 10억 명. 30대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와 달리 틱톡이 갖는 그 장점은 15초 내의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네. 10대들로부터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래요. 올해 초 우리나라 가수 지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 노래 챌린저라는 공유 앱에서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는데요. 네. 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에게는 최고의 동영상 앱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용자는 적을 줄 몰라도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 앱을 열고요. 예. 잠자기 30분 전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 이렇게 이런 나라들처럼 엄청난 열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는 엄청나고요. 또 네. 미국에서만 1억 명이 이용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340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탭북에서 내 목소리를 낸다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아니면 카톡에서 내 삶을 공개하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틱톡은 단순히 컨텐츠만 제공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기성세대들이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정서가 아무래도 틱톡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으면서 아무래도 경계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틱톡은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를 또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반중 정서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군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틱톡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거의 다 틱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미국도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같은 야구 구단, 또 농구 구단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간편성, 또한 불필요한 SNS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10대, 20대로 불리는 미국의 제너레이션 G세대죠. 예. 11세부터 23세에 불리는 학생층들은 거의 집중적으로 이 앱을 즐기고 있고요. 네. 또한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러 기기에 화면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즐기다 보니까 하루 종일 PC 옆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한 틱톡을 즐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다른 일도 하면서 같이 틱톡을 이렇게 즐기는군요. 유튜브처럼 이렇게 모든 세대를 초월하지는 않더라도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적중을 한 거고,
대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 틱톡의 경제적인 효과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기 때문에 트윗보다 더 많은데요. 이 때문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의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1020 세대의 그 미국 그 인들을 보면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미국 안에 소비자 그룹, 그러니까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정치 주도 세력으로 성장을 하면서 집합 의식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예. 뭐 이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그 BTS의 아미도 창시할 정도로 상당히 스타 마케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돌이 나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유명 브랜드 스폰서들이 계속 따라붙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이 틱톡의 모기업이 바로 바이트댄스인데 이 바이트댄스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되죠? 300 몇십 네, 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뭐 TV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고용 인원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여기는 단지 하나 이 동영상 하나 올리는 이 앱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시장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급성장한 틱톡,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중국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렇게 미국인들마저 틱톡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급기야 이제 집급 제동을 걸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틱톡 너네는 이제 미국 땅에서 나가라 이런 건데, 자, 트럼프의 이 명분은 뭡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첫째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리고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SNS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를 AI가 가공하면요. 뭐 동영상 시청 시간이라든지 메시지의 내용 또 다른 연락처의 목록뿐만 아니라 뭐 취미나 기호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급 정보가 뭐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인데요. 중국의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뭐 홍콩 보안법이라든지 코로나 증원지 그리고 위구르 인권과 같은 내용들을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그 검색했는지도 앱 운용자가 그 검열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 공산당은 이거와 관련된 선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하려는 명분 두 가지군요. 크게 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에 대한 우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 트럼프의 시각 말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뭐 미국이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도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보면요. 신용자 카드의 결제 정보도 나오고요. 예. 또 IP 주소, 또 위치 정보까지 나오고 더 나가서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 친구들 관계까지도 광범위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뭐 개인 정보를 그냥 알짜로 다 빼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정보 취득도 할 수 있고요. 예. 공작 활동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네요. 우리는 그냥 동영상 하나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런데 사실 이 틱톡 인수 이전에 보면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일단 MS는 떨어져 나갔고요. 여기에 이제 뭐 트위터, 월마트까지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틱톡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자, 오라클이라는 회사 뭐 들어본 분도 계실 테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네, 오라클 회사라는 것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왔는데요. 최근 클라우드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기업 고객을 늘리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억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구매자를 미국 기업에 제공한다면 사세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거대한 개인정보 덩어리죠. 이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면은 뭐 기업 고객의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라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알짜 기업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오라클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겠네요. 그 빅데이터, 그 개인정보들 다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라클이 최종 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아무래도 오라클의 창업자인 네리 그 앨리슨이라는 그 사람이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예. 이 때문에 뭐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아, 또 한 가지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 틱톡의 AI 그 기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 충분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장이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 회장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였군요. 뭐 후원도 많이 해준.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선정 과정에서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네리 윌리슨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또 예. 네리 윌리슨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자선회를 주도하면서 뭐 1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자금을 수시로 제공해 줄 정도로 정치적 배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틱톡이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 아직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그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하. 이 승인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지켜보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예. 자, 틱톡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화웨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제재 이제 어제부터 발의가 된 건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화웨이가 이제 앞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건가요? 아니면 뭐 충분히 좀 견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당장은 뭐 부품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는 뭐 현재 제품에 대한 생산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화웨이가 92곳의 공급업체의 그 서프라이 체인망을 구축해 놔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최고급 제품을 공급받지는 못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고 또 출시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최선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점차 그 시장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점유율이 15%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4%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뭐 최선의 시나리오가 이 정도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IC 칩과 관련해서 공급이 차단당하면은 네. 뭐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날개를 그 단듯이 급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뭐 어젠가요? 그제부터 뭐 6만 원대를 돌파한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랬군요. 자,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화웨이에다가 뭐 반도체도 많이 수출하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이렇게 미국의 중국 제재가 화웨이에서 끝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의 다음 제재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용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부품을 아예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용이 날 수가 없다면은 미국이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크린 네트워크 그 프로그램이 실시가 됐는데요. 뭐 중국 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니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서 나가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하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제1순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스마트폰 메이커에 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응용 프로그램을 깔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포, 비포,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 매출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업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좀 생소한 기업이라서요. 엔비디아는 어떤 업체고 ARM은 또 어떤 업체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할 때 보시면은 그래픽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그래픽을 아주 스무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의 이런 그래픽 기술이 음성 인식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요.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 그래픽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CPU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고속의 연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 때문에 두 회사가 합치면은 엄청난 그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GPU와 ARM이라고 하는 그 CPU 설계 기술이 합치면은 대용량 데이터를 최소 전력 소비만으로 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심층 학습이라고는 딥러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소형 단말기 하나로만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AI 비행기, 전투용 로봇 같은 게 미래 산업들이 쉽게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패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쉽게 말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 업체, 뭐 세계 최고 업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고 ARM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그래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CPU와 그 GPU가 통합이 되면은 반도체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화를 하게 되고요. AI 반도체가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라이센스 로열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우리가 그 설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생산 단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마진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AI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컴퓨터 만들 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가 만든 이 그래픽 카드 이거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이 라이센스 로열티가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